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대전 세종 물건이 아니고요. 공주 물건입니다. 충남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빌라 물건인데요. 선순위 임차권자가 경매에 신청을 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에 미납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미납 두 건에 대해서요. 완전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공주시 웅진동 물건입니다. 덕수빌리지인데요. 여기 이제 세 개 동이 있어요.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101동 맨 안쪽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층은 1층이고요. 뭐 1호 라인, 2호 라인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 호수는 가렸어요. 여기 대지권이라든지 뭐 건물 면적은 굉장히 좋아요. 76제곱미터잖아요. 전용 면적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경매가 있었어요. 3월 8일자 경매가 있었는데 유찰됐습니다. 2,800만 원대인데도 유찰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기 9월 28일 날 미납 한 건 있고요. 또 12월 21일 날 또 경매가 있었는데 또 미납이 있어요. 왜 이 가격에 두 분이나 미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8,400만 원이었어요. 유찰. 그리고 뭐 변경됐다, 낙찰됐다, 미납 해가지고 지금 최저가. 원래는 이렇게 미납 사건이 많으면 보증금이 20%대 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10%대입니다. 계속적으로. 280만 원 정도 입찰 보증금이 필요한 물건이고요. 이제 한 번 더 유찰됐으니까 뭐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계속적으로. 이 물건은요. 옛날에 한번 경매가 진행됐던 물건이에요. 보시면 2010년도면 지금 이게 2019 타경이니까 2010 타경. 그럼 한 9년 전에 경매가 있었던 물건이죠. 낙찰 가격이 그 당시에 7,800만 원대, 거의 7,900만 원대였습니다. 입찰 인원이 두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 2등을 했어요. 제가 1층을 낙찰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낙찰 받지 못한 물건입니다. 제가 아마 그 당시 기억으로는 요 최저가에서 거의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등 하신 분이 최고가 매수인이죠. 그분이 이렇게 83%대 낙찰 받아간 물건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 종료까지 다 돼서 뭐 미납하지 않고 낙찰금을 납부를 하셨는데 왜 이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왔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은 가격이 7,800만 원대인데 그 당시 감정 가격이 9,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8,400만 원 감정이에요. 이게 오히려 가격이 마이너스 된 겁니다. 지날수록 10년이 다 됐는데도 가격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이렇게 빌라 같은 거는요. 잘못 받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물건에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빌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 평가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거래되는 가격, 전세 가격, 그리고 뭐 그 주변에 그런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런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웅진동은 뒤쪽에 보면 뭐 경찰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 4층을 다른 분을 경매받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2년 만인가 해가지고 세를 놨다가 매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득을 내고 매매를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1층이에요. 1층. 제가 들어갔었는데 낙찰받지 못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분이 세를 놨다가 다시 경매에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유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보존이 2004년입니다. 2004년도에 보존 등기가 난 거고요. 가격 시점은 2019년. 뭐 이거는 가격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오히려 가격이 마이너스 됐잖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가격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면적은 76제곱미터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굉장히 괜찮아요. 뭐 베란다도 있고 해가지고 좋긴 한데 여기가 이제 건물이 좀 이렇게 허름하게 졌는지 발코니 쪽에서 물이 좀 새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낙찰을 받고 수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대금 미납 두 분 계세요. 그러면 대금 미납 280만 원씩 두 분이 미납을 하셨으면 일단은 5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뭐 경매 금액으로 뭐 충분히 되겠죠. 경매 신청 금액으로 될 것 같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2월 4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0년 2월 19일이고요. 여기 임차인이 계신데 이분이 임차권 등기자예요. 그리고 또 경매 신청인입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에요. 이분 못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인, 그러니까 낙찰자가 전부 다 인수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일자가 2012년 12월 18일, 시정일자도 똑같아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2019년 4월 19일이니까 이 안에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분은 배당 받고 끝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배당 요구했으니까 말소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받고 말소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이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8천만 원 못 받는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인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에 받으나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유찰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무조건 8천만 원은 인수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유찰
유찰시킨다고 해서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유찰시켜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8천만 원보다는 높은 가격에 내가 가져오는 꼴이에요. 근데 지금 입찰 보증금 미납한 거 56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 560만 원을 경매 비용으로 뺀다고 하면 앞으로 낙찰되는 금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물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낙찰된 게 막 1,0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럼 7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유찰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찰되면서 또 저렴하니까 또 미납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낙찰자한테는. 자, 여기 지금 여기 모습이고요. 요 T가 경찰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요게 지금 전용 23평 그리고 보증금 8천만 원 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권자가 경매 신청까지 했다. 자, 임차권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는 내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만기가 다 됐는데. 일단은 만기가 돼야 됩니다. 만기가 돼야 되고,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법원에다가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전입을 이제 빼야 된다라고 하면 꼭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임차권 등기 했고요. 그리고 경매 신청까지 하셨어요. 이거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금방 본 거고요. 임차인이 요 나머지 8천만 원 인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요. 임차권자 선순위죠. 2019년 4월 19일 8천만 원. 그리고 강제경매. 이 강제경매는 여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결정 정보를 받아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임차인이 이 8천만 원 못 받는 금액은 전부 인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낙찰 금액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낙찰됐어도 7천만 원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 비용 뭐 빼고 해서 그것도 금액이 작아졌다 그러면 더 물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지금 감정 가격 8,400만 원. 뭐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은 써야 물어주는 금액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고가 매수인은 이 낙찰 금액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취득세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취득세도 어차피 공시지가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이익될 건 없어요. 앞으로 그냥 뭐 지금 받으나 한 번 더 떨어서 받으나 두 번 더 떨어서 받으나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물건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뭐 8천만 원 이상 주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낙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이 8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지 이제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시세를 보니까 실거래된 거예요. 101동을 봤더니 101동은 거래된 사례가 없어요. 맨 안동이라 그런지 거래된 게 없었어요. 2016년 이후로 거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2014년에 매매를 했어요. 9,300만 원에 매매를 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얼마 남기고 매매를 했겠죠. 그리고 뒤에 뭐 8,700 이렇게 매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한 거예요. 요거 빼고. 그 다음에 백이동을 볼게요. 백이동을 봤더니 최근에 거래된 게 있어요. 1층이 1억대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요 101동은 지금 거래된 게 없었으니까 뭐 1억은 아니어도 9천 정도는 그래도 거래가 될 것 같네요. 그럼 8천 이상 받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지금 낙찰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3동 보니까 103동도 지금 2층이 1억 1천, 뭐 1층이니까 1억대, 9천만 원대 이것밖에 가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매각물권 명세서 보니까 임차권자 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주택 임차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현황조사 이거는 처음에는 없었네요. 아마 이분이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는 넣어야 돼요. 이거 여기다 권리 현황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건 안 넣으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전입세 열람을 띄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사람이 많아요. 근데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103동 1층 거, 102동 1층 거, 102동 1층 거, 103동 1층 거 이거 띈 거예요. 보니까 101동에는 전입자가 아무도 없네요. 102동은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있을 테고 103동도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있다고 보면 101동에는 지금 1호, 2호 라인이 전부 다 비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입세 열람이 안 나오는 거 보면 101동이 좀 안 좋긴 하나 봐요. 그러면 가격을 102동이나 103동보다 적게 봐야 되겠죠. 조금 그늘진다든지 뭔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가 잘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실소유자가 경매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은. 그래서 실제 가격은 한 9천만 원 정도. 여기 지금 감정된 8,400 요것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감정된 가격 8,400만 원 정도가 시세라고 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101동의 이 물건은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잘 봐도 9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뭐 8천만 원 정도의 낙찰 받으시면은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납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거 뭐 경매 비용으로 빠지고 나머지 낙찰되는 금액 8천만 원 임차인이 가지고 한다면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물건에 많은 사람들이 미납을 합니다. 일단 가격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 저렴하게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나 이건 이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물건이고, 이 미납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 때는 보면 또 금액이 낮으면 또 들어와요. 이러고도 막 3-4명씩 걸려드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물건에. 그래서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무 싸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경매 비용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수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잘 아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낙찰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권리관계, 뭐 일단 금액은 작았지만은 그래도 이거 수수료밖에 더 돼요. 이거 200만 원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내가 수업료 낸다 생각하고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큰 사고 안 나고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하면서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공주 지역에 이제 아파트 낙찰되는 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보니까 신관동 뭐 주공 아파트 같은 건 120%대, 그리고 지금 신관동의 대야 요것도 123%대, 신관동 주공 아파트 130%대, 120%대. 요즘 감정가 대비 거의 130% 정도는 써야만이 공주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시 주변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종시도 요즘은 조금 주춤하긴 한데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찬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것들은 이렇게 공주나 조치원 쪽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이제 대전이나 이제 세종 쪽에 새로운 아파트, 그리고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판단 잘 하셔가지고 좋은 물건들을 경매로 낙찰받든지, 아니면 매수하실 분들 대전이나 세종 이런 주변의 아파트들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주에 있는 빌라인데 미납이 2건이 있길래 제가 분석을 해봤고, 또 제가 한번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한번 이거를 계속적으로 보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